제품 설계의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품 설계를 이제 모델링하고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 전에 좀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제품 설계의 프로세스라고 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제품 설계라고 하면 제품 디자인하고 제품 기구 설계를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품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외관의 껍데기만 설계를 하는 거죠. 일단 뭐 3D로 설계를 할 수 있을 거고, 3D라고 하면 이제 뭐 3D 맥스나 뭐 이런 것들, 라이노나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재질을 입혀가지고 3D로 설계를 할 수도 있을 거고, 포토샵 같은 걸로 그냥 외관 어느 정도 외관을 이렇게 설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관 설계한 것들을 가지고 3D 데이터 내지는 아니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기구 설계를 진행할 수 있겠죠. 이제 일단 제품 설계라고 하면 지금 나와 있는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거의 다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제품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제품 디자인하고 기구 설계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형을 팔로우하고 양산을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QC, 그러니까 뭐 제품이 나오면 제품을 측정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것까지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다 관리를 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죠. 개발 계획이라 하면 제품이 양산되기 전까지 모든 과정을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제품의 외관 디자인부터 기구 설계, 그다음에 뭐 안에 들어간 전자 제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세이는 언제 할 거며, 이런 것들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죠. 그리고 이제 제품 디자인을 하게 되죠. 디자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관을 디자인하는 거죠. 그다음에 외관을 디자인해서 기술 검토라고 써 있는데, 기술 검토는 이제 모델링을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사람이 이제 뭐 써야 되는 고글이다 그러면 이제 고글을 이제 사람 모델링 해가지고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경우도 있고, 그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뭐 바닥에 떨어지면 뭐 부서질 거다 뭐 이런 해석 같은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제품을 썼을 때 뭐 머리끈 같은 것들이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되면 부서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기술 검토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해석, 이제 기구 설계 쪽에서 해석은 이제 동 해석이 있고 열 해석이 있고 뭐 그런 정도 있고요. 사축품들 같은 경우는 몰드 해석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UI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디자인하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러니까 뭐 여기에 뭐 그 전자제품이다 그러면 PCB 판넬 있잖아요. PCB 판넬 같은 것도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버튼이라든가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도, 자 이렇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적인 것들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적인 것들하고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기구 설계를 들어가게 되죠. 제품의 디자인만 이제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디자인 목업을 한번 진행을 해봐요. 제품 디자인 단계에서 일단 외관만 가지고 깎아보는 거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으로 깎아가지고 한번 이제 대략적으로 모양만 보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구 설계라면 이제 여기 PCB 판넬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설계가 이제 2D든 3D든 돼 있을 거고, 대부분 2D로 돼 있죠. 이제 그런 이제 사이즈라든가 이런 게 나오니까 여기에다가 안에 뭐 전자제품을 끼울 수 있는 장소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버튼이 들어가면 버튼의 이제 크기라든가 아니면 위치라든가 그런 것들 정하고, 그다음에 제품의 강도를 위해서 리브를 세우고 보스를 만들고 체계를 위해서 후크를 만들고 이런 작업을 기구 설계를 합니다. 기구 설계를 진행하면서 이제 금형 제품이다, 이제 사출 금형 제품이다, 프레스 금형 제품이다 하면 그것들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기도 해요. 대부분 제품 설계하시는 분들이 금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사출 금형 같은 경우는 이제 빼기 구배를 좀 주면 좋죠.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 금형 설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제품 설계 쪽으로 이제 채용을 많이 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어느 정도 이제 기구 설계가 되어 있으면 이제 이거를 시제품 개념으로 목업을 한번 해보죠. 이제 목업 작업은 실제로 그 플라스틱만 플라스틱,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이런 걸로 깎아보는 경우도 있고요. NC로 깎아보는 경우도 있고 3D 프린터로 찍어갖고 확인해 보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목업을 진행하면 이 목업 상태에서 그 도장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글씨까지 마킹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목업한 다음에 여기 지금 하드웨어 같은 것들을 조립을 해가지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프로세스를 쭉 했지만 이 단계에서 뭐 합쳐지고 나눠지고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자, 업체에 따라 달라요. 자, 이렇게 목업이 진행되어 있으면 이제 이상 없음이 이제 확인되었으면 이제 금형 제작을 하게 되죠. 사출이나 아니면 알루미늄 같은 거는 다이캐스팅, 그 다음에 프레스 제품 같은 거는 프레스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자, 이렇게 되고 이제 나머지 이제 구매품들이나 외주 부품들이 있겠죠. 지금 이제 이 제품 설계자가 이런 것들 다 팔로우까지 다 하는 거예요. 금형을 제작해서 금형이 사출된다 그러면 사출 업체 가서 팔로우 해가지고 금형이 잘 나왔는가 보고 확인해 보고 또 이제 그 다음에 구매품들 이제 입고 하면은 그런 것들 확인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출품이나 프레스물들 나오면 이제 후가공을 또 하게 되죠. 사출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줄이나 아니면 빼빠 이런 걸로 문질러서 맨들맨들하게 만들고, 이제 사출 같은 걸 하게 되면 또 게이트 자국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금형업체에서 하긴 하지만 후가공을 나름 합니다. 해서 그 다음에 부식 하면은 이제 제품 겉면에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 차량 안쪽에 보면 필라나 아니면 안에 대시보드 이런 것들 보면 이렇게 부식이 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진행하고 이제 도금이나 도장을 같이 진행하게 되는 거죠. 이제 지금 이 단계는 요 개발까지는 시제품이에요. 어떻게 보면 개발품이에요. 개발품. 아직 제품이 양산되기 전 부분인데 후가공을 해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드웨어 가지고, 그 다음에 금형 제작한 거 후가공한 거 가지고 조립을 한번 해보죠. 조립을 해서 완벽하게 아세이를 해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이제 진행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기구 설계 쪽으로 가서 수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테스트까지 완료가 돼 있으면 개발이 완료가 돼 있는 거예요. 개발까지는 완료가 돼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업체들이 이제 대부분 제품 설계 쪽에서 진행을 해요. 이제 계획 세우고, 그리고 여기부터는 이제 양산에 들어가게 되면 생산 관리가 진행을 하죠. 대부분 이제 조그만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거 다 패스하고 제품 설계자가 전부 다 이걸 컨트롤하는 경우도 있어요. 양산을 하게 되면 양산 계획을 수립하고 양산 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어느 기간에 그 양산을 하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양산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제품이 나오잖아요. 제품이 나오면 제품에 이상이 없는지 이제 QC 품질관리 부서에서 확인해 가지고 다시 피드백을 해주죠. 이제 문제가 있으면 여기 다시 가서 금형이나 아니면 기구 설계 쪽에서 수정을 해서 다시 진행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이제 양산 체제로 돌입했다 그러면 이제 매뉴얼을 만들고, 그 다음에 포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요 밑에는 제가 좀 위에 것들을 좀 풀어서 좀 적은 그 다이어그램을 넣는 거고,
글씨로 써 있는 것들은 실제로 이제 어느 업체에 기구 설계자가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굉장히 많죠. 단순히 모델링만 하는 작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품을 팔로업해서 계획하고 검토하고, 그 다음에 뭐 일정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뭐 모델링을 해가지고 도면을 만들고, 이런 작업들 다 합니다. 기구 설계 단계에서 대부분의 업체는 모델링을 하고 도면을 만듭니다. 도면을 만들어야지 제품을 검사를 하고 금형 제작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모델링만은 끝나지 않아요. 대부분 도면이 있어야지 거기에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차도 놓고, 그 다음에 도시계도 놓고, 그 다음에 뭐 각인이 들어간다고 하면 각인은 어느 위치에 놓고, 이런 것들 확인이 되죠. 굉장히 지금 이제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많죠. 제품 설계자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품 모델링 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이제 뭐 제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계획하고 뭐 측정하고 그 다음에 제품 팔로우하고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아요, 사실. 오늘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위에 있던 내용들을 제가 좀 풀어놓은 거고요. 동영상을 하나 보실게요. 기구 설계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 동영상인데 제가 유튜브에서 좀 찾아서, 지금 이제 이게 모곡 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플라스틱을 깎아 가지고 이렇게 모곡을 진행하는 거죠. 이제 위판 아래판 뭐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하는 거죠. 일단 실제 제품을 가공을 하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CNC 조각기처럼 생겼죠. 어떻게 보면 좀 CNC가 좀 소형이죠. 그리고 이제 그 목업을 하게 되면 이제 도색도 해요. 그래서 대부분 조그마한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품 가공만 해갖고 주는데, 조금 이제 목업 전문으로 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색까지 합니다. 그 3D 프린터 해서도 이렇게 도색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문자나 도형을 새기는 작업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제 그 사출이 나왔을 때처럼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서 안에다가 이제 때로는 이제 전자제품 같은 거 끼워가지고 확인도 해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제품 모델링 툴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NX를 쓰시지만 제품 모델링 하면 우리가 솔리드 모델링 형태잖아요. 솔리드 모델링 형태에 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품 디자인 쪽하고 기구 설계 쪽하고 이제 모델링 툴들이 다르게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일단 디자인 쪽에서 많이 쓰는 유형인데, 폴리건 모델링하고 넙스 모델링이라는 게 있어요. 넙스 모델링을 보시면, 넙스 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으로 커브로 이루어진 객체들을 채워서 이렇게 껍데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설명드린 것들은 다 디자인 툴이라서 껍데기만 만드는 유형들이죠. 커브와 서페이스들을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모델링 방식이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라이노예요. 라이노가 이제 넙스 모델링 형태고, 머드박스, 마야, 라이노라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머드박스는 이제 뭐 풀 3D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무겁다고 그러고, 라이노 같은 경우는 가격도 굉장히 싸고 가성비 좋은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죠. 피규어, 애니메이션, 뭐 지형 이런 데 많이 쓰이죠. 그리고 이제 폴리건 모델링 방식은 이 모델링을 만들 때 사람 모델링 보시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각지게 다각형으로 만들어서 형상을 만드는 그런 유형이에요. 삼각형 이상의 면이다. 그런데 삼각형일 수도 있고 다각형일 수도 있어요. 3D 맥스나 지브러시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 방식을 많이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죠. 이제 지브러시 같은 경우는 이제 괴물 모델링이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모델링 같은 거 많이 하죠.
3D 맥스는 같은 유형의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도 하는데 뭐 건축에도 많이 쓰이고요. 솔리드 모델링이 있어요. 솔리드 모델링은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NX, 카티아, 솔리드웍스, 프로이 뭐 이런 류의 프로그램들이죠. 솔리드 모델링이라고 하면 속을 꽉 채워서 다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예전엔 카티아 같은 경우는 이제 면으로 만들었었지만 이제 지금 다 솔리드화 돼 있죠. 그래서 꽉 채워서 모델링 하지만 이제 점, 선, 면, 정점, 여러 가지 곡면, 질량 뭐 이런 것들 다 표현할 수 있어서 메카니컬 디자인에 참 어울리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메카니컬 디자인 하면은 기구 설계잖아요. 기구 설계를 하는데 대부분 기구 설계하는데 솔리드 모델러를 사용하죠. 와이어프레임과 서피스, 솔리드 세 가지 모델링 종류가 있습니다 했는데, 와이어프레임과 서피스는 옛날 얘기죠. 그리고 이제 지금 거의 다 솔리드 모델링 형태가 되어 있죠. 속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입체를 표현하는 방식으로도 이제 적합하고 중량, 해석도 가능하죠. 이제 솔리드 모델링이기 때문에 그 모델링 자체가 치수를 이용해서 다 모델링해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하고는 약간 이제 종류가 틀리죠. 그런데 이제 모델링 프로그램들이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좋은 기능을 넣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디자인 프로그램으로 고개를 돌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의 좋은 기능들을 가져와서 솔리드 모델링에 접목시키려고 많이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이 이제 예전부터 있던 서브 디비전 개념을 좀 도입을 많이 했어요. 이 개념은 뭐냐면, 넙스가 커브를 가지고 면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폴리건은 다각형으로 만드는 거고, 이제 서브 디비전은 이 두 가지를 다 합친 거예요. 사실 이제 폴리건 모델링에 속하지만 넙스하고 폴리건을 합쳐놓은 거예요. 지금 이제 솔리드 모델러들이 이제 서브 디비전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서브 디비전, 폴리건, 솔리드 모델러를 세 개 다 합쳐놓은 것들을 적용시켜서 접목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면이 다 꽉 차 있는 솔리드 모델러 형태지만 폴드를 잡아당겨서 디자인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지금 많이 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차세대 방식이죠. 정리를 해보면, 폴리곤 방식은 이제 치수 정확도가 매우 낮고요. 그 다음에 넙스 모델링 방식은 약간 이제 보통이고, 이제 솔리드 모델링 방식은 당연히 치수를 컨트롤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치수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폴리곤 방식은 이제 다각형을 당겨서 이렇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표현 자유도가 높고, 그 다음에 넙스 모델링은 이제 커브를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좀 보통이고, 지금은 이제 솔리드 모델러에서도 많이 이제 접근을 해 왔기 때문에 서브 디비전 방식을 많이 적용해서 보통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아직은 많이 부족하죠. 그 서브 디비전 방식을 적용해서도 활용 분야별로 이렇게 또 있고요. 대부분 이제 설계에 가깝죠. 솔리드 모델러는. 대표 프로그램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